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0.75%포인트 단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금리는 2.25%에서 2.5%가 된 건데요. 지난 6월에 이어서 75bp를 연속적으로 올린 미 연준. 이에 따라서 시장은 큰 폭으로 안도 랠리를 보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종목별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2,43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2% 상승한 폭이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을 현재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00포인트 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장중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장 시작 이후에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장전에 이슈 체크를 해주시는 저희 김덕호 대표님, 그리고 이성우 차장님, 마지막으로 인성현 파트너님, 이어서 기성화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주인공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 간밤에 FOMC 회의 결과를 많이들 기다렸고 그에 따른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하고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장 시작 전에 출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가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발표 결과 이후 소폭의 변동이 나타냈습니다만은 이후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따라서 오히려 증시에서는 모두 상승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S&P 500 단수 지수들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장 상승이 높았던 섹터는 이제 통신 섹터, 그리고 뒤에서 IT, 임의 소비재 섹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증시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제가 굉장히 많이 저조하게 움직였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FOMC에서 2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했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75bp를 연달아서 지금 인상을 한 상황인데, 통상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 효과를 줄 때는 보통 50bp 정도를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75bp를 상승을 연달아서 했다는 점들은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언급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소비나 혹은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4주 연속 지금 하락 중이라고 하죠. 이만큼 이제 22년 만에 최저치를 또 갱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지갑이 낮다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반짝 상승 가능성도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또 금통위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빅스텝을 또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기준금리 역전은 한번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처럼 금리 인상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외국인들은 또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더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단기적 매수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IMF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에서 이제 3.2%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 2분기 GDP 예비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벤치마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대만의 긴장 상황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경제적 측면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만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원자재 관련된 시장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은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또 발표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2달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의 타격들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될 경우에는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부담에 대한 수치 자체도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이제 또 싸이월드가 또 이제 메타 플랫폼인 이제 싸이타워를 또 오픈 예정이고요. 넷마블이 또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이제 신작을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과거에 싸이월드 그 플랫폼들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 정보로는 뭐 CBI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소폭의 공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대구가 좀 밀고 남았다는 부분들 발표가 되면서 소폭의 움직임이 있었고, 반면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가량 좀 하락을 했는데,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남아있는 일부 이제 여유분의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에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이제 3%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는 인텔, 애플, 화이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아마존닷컴 등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IT 업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이제 마케팅 업종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관련된 실적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국내에서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에는 삼성전자,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SDS, 하나솔루션과 하나시스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등 다수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광고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일기획이라든가 이제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등 지방 금융들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아모레그룹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기해건설, DLENC, 한라 등 건설주들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 발표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전반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연준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국내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의 국내에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세가 또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주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전후 시기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2달 연속 이제 FOMC가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6월과 그리고 7월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냈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지 매수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포지션을 내다 보니까 기관들이 다시 이제 또 매수세를 지난 2달 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 특징인데요.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만큼의 어떤 그 자산 규모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버겨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증시의 또 소폭의 또 상승들 관련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이제 분할 매도 관련된 부분들 접근하시면서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는 현금화 부분들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종목 교체라든가 혹은 이제 방어적인 비율 조정 관련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6월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째 단행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발언에 힘입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이 특히나 4%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대부분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종목별 매매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잡힐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증시도 좀 큰 산을 하나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상대로 상승 출발을 하네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인데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우선 지금 좀 컬러와 약세, 또 워낙 강세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구장 측면에서 영향을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이탈 우려가 어떤 공식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전에 선 반영됐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축 속도를 늦춘다는 점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자 쪽에 더 포커스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업종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는 업종이 굉장히 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 지금 가장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업종이 기계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퍼스텍이 6.56%, CS윈드가 4.38%, 그리고 우신 시스템이 1.97%, 한미반도체가 1.8%, DI파워가 1.7%, STS 중공업이 1.6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이 1.61%,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1.5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증시의 상승과 함께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투자증권이 2%, 키움증권이 1.85%, 유한타증권이 1.4%, 메리츠증권이 1.39%, 미래에셋증권이 1.39%, 또 SK증권이 1.2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DI동일이 2.98%, 영원무역이 1.87%, 흘라홀딩스가 1.85%, 삼성물산 1.7%, 그리고 K카가 1.61%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출발이 좋습니다. LG노텍이 지금 4.11%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우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선전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대표적인 관련주가 이 LG노텍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광학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LG노텍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이제 하반기, 특히 3분기보다는 좀 연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LG노텍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후반까지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성이엔드가 4.01%, DB하이텍이 3.61%, 두산퓨엘셀이 3.58%, 아남전자가 2.85%, 삼화전자가 2.5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지스가 1.57%, 지네어가 1.47%, KCTC가 2.37%, 현대글로비스가 1.35%, CJ대한통운 1.27%, HMM이 1.23%, 아시아나항공이 1.0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일알루미늄이 11.08%, 그리고 산화알루미늄이 5.78%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의 좀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세아제강이 4.3%, 그리고 서원이 2.75%, 그리고 세아수강이 2.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업종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오리저홀딩스가 4.92%, NHN벅스가 4.64%, 스코넥이 4.55%, 컴투스홀딩스가 3.84%, 조이시스가 3.71%, 컴투스가 2.9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기가레인이 5.25%, 엠테크놀로지가 4.19%, 크로바이텍이 3.67%, 인텍플러스가 3.31%, 두성엔지니어의 3.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통신 서비스 업종도 상승폭이 좋습니다. KLL이 7.4%, 버킷 스튜디오 4.71%, 나이스 정보통신이 1.8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가총액 한번 종목들 볼까요?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G화학만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1.13%, LG에너솔루션 1.14%, SK하이닉스 1%, 삼성바이오로즈 1.55%, 그리고 현대차가 0.51%, 네이버 3.25%, 그리고 삼성 SDI가 1.08%, 기아가 0.9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 네이버가 지금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폭의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요새 많이 인기가 끌고 있죠. 우영우, 이상환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네이버 웹툰으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웹툰 쪽에서 시적인 기대감을 한층 더 지금 가져간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좀 카카오도 역시 성장주로서 2.6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를 많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지금 2.1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5,559억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인 어닝스 업사이드 수준을 갖고 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물산이 이 건설주 중에서도 어떤 건설에 특화되는 것보다도 상사, 또 에버랜드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복합적인 어떤 상사회사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건설 쪽에서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다른 비건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빔이 0.94%, 세트론SK 0.42%, LNF가 2.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RB가 1.59%,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1.71%, 펄어빈즈가 2.15%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2.5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영우의 에이스를 놓고 그 전에 작년에 오징어 게임 이후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이 글로벌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시장전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 OTT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전에 넷플릭스 의존도를 벗어나서 애플 TV나 티빙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 많아지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 OTT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격 협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좀 있는 시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2.6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또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개별 이슈들을 가진 종목들도 있고요. 컨텐츠랑 이런 부분들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상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재편을 하거나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을 체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네, 지난 간밤에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 인상을 좀 결정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에 낙관적인 전망 이 부분 때문에 같이 올랐죠. 그래서 지난번하고 정반대였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에 강력한 현재 빅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을 때는 폭락을 좀 했지만은 똑같은 조건에서 반대로 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세 또는 차트의 모든 곳이 녹아들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의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 차트는 현재 나스닥에 있던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20일하고 60일하고 이제 크로스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로스 관계가 대략적으로 한 60일 사이클을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추세 반전들이 좀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이평선 어떤 그 매매 시그널을 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내용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그 내용이냐면은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하려고 했을 때 단기 급락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술적 반등에서 일시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전후에 일시 급락은 무조건 매수 신호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을 건데요. 그 시장은 또는 파동은 20일마다 한 달마다 추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간 단위 트레이딩을 현재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보면은 물론 그 실거래일은 20일이지만은 양력거래일로 보면 딱 한 달입니다. 그렇죠? 현재 쌍바닥에서 거의 마무리 졌고 이 이후로 지금 현재 반등이 주어지고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18일, 그러니까 22일 또 18일이기 때문에 20일 전후에서 어떤 급락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는 본격 상승으로 접어드는 어떤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급락에 대한 일시적인 되돌림은 기술적 반등에 해당이 되고 기술적 반등에서 약간 흔들리는 자리, 단기 급락이죠. 흔들린 자리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본격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한 달, 그다음에 이제 본격 회복 추세 반전에 대한 한 달 이런 부분 때문에 8월 강세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추세가 바뀌는 것은 시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작년 6월 말부터 현재 최근에 6월 말 7월 초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게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은 약간은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요약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테마적으로요. 첫 번째는 조일 알루미늄 또는 남선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강세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주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남선 알루미늄이 낙폭 과대가 됐고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트적인 우량한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바닥권에서 급락해서 현재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순환매는 그렇게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섹터는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대거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군의 어떤 대장주 기업, 현재 대장주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차트가 좀 약간 애매하게 좀 돼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거의 땅바닥 패턴 움직임에서 탄생파동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평선이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61선의 우하향 가운데 현재 21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바닥 패턴 느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 매매 신호. 그러니까 이 61선이 우하향 가운데 51선이 땅바닥 패턴이면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기 이평선 신호 같은 경우는 61선이 우하향 가운데 21선이 땅바닥 패턴에 해당해서 이렇게 올라서면은 현재 매수 신호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섹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틈새 테마로서 어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대형주 쪽에 좀 해당이 된 종목의 카카오고 네이버 부분들이 크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에서 카카오 쪽에 어떤 성장성을 약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메타버스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하고 염두에 둔다면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상승 21선 돌파 안착을 보이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쪽에 해당이 됐던 넵튠이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넵튠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리고 미리서 한번 급등 상한가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상승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한 달마다 그죠? 20일마다 맞고 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직전에 조정을 보였죠. 이거는 뭐라고요?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2차로 튀면서 주도적 역할을 넵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업력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제가 여러 차례 좀 드렸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이제 패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NFT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네고에이즈 홀딩스, 유메이드 맥스, 유메이드, 컴토스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그 외에 부분들을 NFT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쪽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지만은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EDGC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패턴입니다. 21선, 61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
직전에 있죠. 단기 급락이죠. 요거는 매수 신호가 말씀드렸죠. 한 달 주기 이제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고 또 출발은 뭐냐면은 요거 바닥에서 상승 삿발향인 것처럼 똑같이 발생이 됐죠.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 삿발향이라는 것은 아래 몸통의 1, 그다음 윗꼬리 1 이런 것들의 이제 캔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출발입니다. 파동으로 보면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이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그 내용도 있다. 그래서 현재 진단키트 외에 암 진단키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도 연구를 하는 그 현재 바이오 쪽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의 종목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들이 제가 그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현대바이오하고 한국 BNC 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한국 BNC가 가장 선도적인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땅바닥 보이고 상승과 조정의 행보의 자리이죠. 그 다음에 저점과 눌림목의 20일 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는 21선마다 20일마다 한 번씩 맞고 튄다고 있죠. 한 번 추가 반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 BNC 위에 후발주로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신풍제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또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 테스타의 기성하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방송 이후로 오늘 조금 꾸미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맞나요? 네, 화요일에 조금 너무 대충 온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늘 조금 넥타이를 좀 잡았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오늘 시장 또 상승하니까 각 네. 잡고 좀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다는 각오로 제가 받아들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대로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풍력주들 오늘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 풍력주가 가는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풍력주들 최근에 지금 에너지주가 다시 좀 강세입니다.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조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LNG에 대한 어떤 공급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러시아 쪽 그리고 유럽 쪽에 이 에너지 대란이 계속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력적으로 굉장히 성수기에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겨울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아낼지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풍력 쪽으로 보시면은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그리고 신성 ENG 같은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쪽으로 보시면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삼강 M&T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상풍력 베어링 쪽이 아니고 이제 하부 구조물 플랜트 쪽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태양광 쪽으로 보시면 한미 이 태양광 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 흐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같은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장 초반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 안에서도 지금 풍력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어링 쪽뿐만 아니라 플랜트 쪽도 함께 덩달아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에 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 사마 알미늄, 여러 가지 남선 알미늄, CS 베어링 그리고 CS 윈드 등 다양한 종목들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이제 나오셔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기업들이 또 진출을 후속 주자로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MPC와
미국과 특허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뭐 MPC는 현재 지금 약보합 상태입니다. 해서 과거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요일에 MPC라든지 영화테크 추천드린 이후로 충분히 상승 탄력을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한 뒤에 조금 장 초반 들어서 조금 눌리고 있어요. 약 9만 원대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성일하이텍이 조금 눌리게 되면서 MPC도 관련한 종목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숨고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충분히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물량 소화 뒤에 어떤 2차 반등을 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시장에 관심이 아직 유효합니다. 뭐 세비캠도 공모가 끝났고 네. 앞으로 뭐 폐배터리가 2차 전지의 마지막 남은 밸류체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텐입니다. 뭐 이 폐배터리의 어떤 배터리의 수명을 보시면 뭐 짧게 뭐 1년에서 3년 단위가 아니고 사실 한 8년에서 10년 단위의 사이클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천천히 어떤 자본과 자금들을 또 인프라들을 모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 시점은 한 2030년 전후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까지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 나간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첫날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략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좀 바쁩니다. 네, 반도체 위주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도 좀 이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네.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주 오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기대와 다르게 정말 장사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한 소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국민들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계속 견조하게 가기에는 어렵다. 또 이번엔 정말 어렵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분기 실적들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미국 쪽에 어떤 파운드리 신설 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쪽에 굉장히 큰 금액, 두 자릿수 조 원대 규모의 어떤 공장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한 어떤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주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쪽에서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어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어떤 수혜들 그리고 동맹 국가로서의 어떤 견고한 어떤 매출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주도하에 이 IPEF라고 하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일단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거의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반도체주도 오늘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 현대, LG 할 것 없이 미국의 공장을 많이들 짓겠다고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할 소식일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주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주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잠시 카메라 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영우 신드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콘텐츠 관련돼서는 계속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컨텐츠 관련주들을 집중하기 전에 오늘 좀 수급을 보자면 네. 지금 금리 인상이 75bp가 확정이 되면서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차가 가시화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 계속 우려했던 것들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그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직 장 초반이라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얼마나 좀 계속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덜 매파적인 발언들을 파월 의장이 남긴 상태입니다. 뭐 하반기까지는 3%대 초반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좀 시사를 하면서 비트코인 주들 굉장히 다 폭등을 했었고 이제 성장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변동성이 계속될 어느 정도 박스피 안에서 갇혀서 흐를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주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가 아직은 강달러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컨텐츠주 관련 종목들은 이 재고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없고요. 그렇죠. 원소스 멀티유징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소재 가지고 웹툰을 할 수도 있고 웹소설을 할 수도 있고 드라마, 영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들 이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 실적도 나왔는데 굉장히 잘 발표가 된 부분들, 가입자 수들 점진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OTT 쪽이 경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왓챠도 지금 M&A 매물로 나온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OTT 시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자본이라든지 텐트폴 작품들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OTT 업체들이 조금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뉴라든지 이번에 뭐 우영우 A스토리도 굉장히 8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들이 OTT 경쟁이 심해질수록 정말 재밌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제작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작사들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크게 덜 받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 보시면 좋겠고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보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 뭐 뉴 정도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쪽은 뭐 여러 이제 반도체 대기업들과 비슷하게 미국 할리우드 쪽에다가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할리우드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어떤 굉장히 견조한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서 시작을 마친 상태이고 뉴라든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어떤 텐트폴 작품들,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 지금 투자 포인트를 조금 찾기가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로 컨텐츠 제작 쪽 업체들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들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OTT보다는 콘텐츠 제작사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텔스타의 기성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겠다 발표 이후에 좀 하나 큰 산을 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약간 양시장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어쨌든 6월에도 FMC가 있었고 75bp의 금리를 인상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75bp 금리 인상을 했고 다음번 FMC가 있을 때도 아마도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다. 다만 그 이후 향후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참 다시 곱씹어 보면 뭐지? 무려 75bp 금리 인상을 해놓고 다음번에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해야 되긴 하는데 앞으로는 그 뒤로는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화답하고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FMC, 파월 연준 의장, 그저 바이든 대통령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 요 부분만을 보고 결정들을 내리는 거지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8월, 9월에 금리 인상이 우리가 없거든요. 정치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8월에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럼 우리도 최소한 50bp 내지는 75bp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갸우뚱갸우뚱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6월 FOMC 때 미국 시장이 그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수요일, 우리나라로 치면 수요일 밤 시장이죠. 수요일 밤 시장에 강력하게 상승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6월에도 말이죠. 그때도 75bp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해가고 쭉 밀렸어요. 한번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연 시장 부분들, 그 회의 있는 부분들에서 반등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나서, 그죠? 요 6월 15일 수요일 날 시장은 이렇게 올랐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최저점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미국은 올랐습니다. 미국 상황과 우리나라가 똑같진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하루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날의 고점을 만들고 10시 반 이후에 한번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 다음날 개파락, 그리고 쭉 하락해서 저점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부분들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나 6월의 상황이 이번에 답습되지는 않을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난 6월 16일 날 있었던 요 날처럼 음봉으로 쭉 플러스 마감한다 하더라도, 오늘 플러스 마감한다 하더라도 쭉 밀려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경계심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는 화답을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전에도 보면 파월 이분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시장이 그거 괜찮은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듣고 화답을 해요. 근데 하루 지나서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호재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금방 무너지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번이고, 물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이번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치 2422, 그 이상 올라가서 2450 구간에서는 현금 확보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쭉 해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전략 짠 대로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450포인트까지 열어놓은 노트에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수록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생각되고,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아예 쭉 밀려가지고 투매가 일어나서 저점 잡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용기 있게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이럴 때는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 상황들에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시청자분들은 단순히 시장이 이럴까 저럴까 예측하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실질적인 매매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올라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계좌에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계좌가 좋아지진 않으셨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상승 종목이 이제 포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분산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올랐어. 근데 만약에 지난달처럼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라면 우리는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들 중에서 눌러준다라면 그때 이제 매수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흔들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요. 조금은 너무 시장에 걱정을 하지 말되, 그래도 지난달 그 전 FOMC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하루 하답하고 그다음 밀렸던 적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도 한번 고려하자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혹시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을 보고 계신 게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더위가 크게 와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 관련된 종목으로 LS 일렉트로닉스를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목표치 부분들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는 조금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 포인트는 그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미 크게 올라버리고 있어서 이거는 바로 쫓아가긴 그런데 그래도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으로 오늘 뽑아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조금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빼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뭐 지금 현재 자리는 저항 자리지 않습니까? 200이동 평균선이랄지 이런 걸리적거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 부분들 들어가기보다는 12만 5천 원 이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시장이 이제 지지난번 FMC 때처럼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내려와 버릴 때는 가격적인 부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만 2천 원 정도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라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 잘 보고 계시다가 공략적인 부분들 잘 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려와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면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저항 잘 뚫어내기를 바라보고 시장이 이번에는 달라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반복되지 않고 이번에는 달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건강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대한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0.87%, 코스닥도 0.83%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